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영호 녹취록 파문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용산이 당을 우습게 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한 영남 중진 의원은 당장 당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고 친윤이 예스맨들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이 저 정도인데 다른 의원들은 어느 정도겠냐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용호 의원은 공천 협박이라고? 이건 그냥 조언해주고 훈수 둔 거 아니냐, 옆에서 좀 자문해준 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거다 라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눈에 띄어서 공천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만 커지고 있고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오늘 새벽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 금액을 개인에게 나눠준 후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게 하거나 제한된 금액을 초과해서 후원하고자 할 목적으로 여러 이름으로 나눠서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부행위를 뜻합니다. 태영호 지역 시구의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나눠서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러니 공천 과정에서 뒷거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까지 올라왔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논란이 계속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년간 총 1,850만원에 달한다 하고요.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액수는 총 50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정치자금법상 이걸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의원 5명 모두 태영호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됐다는 거고요. 그러니 공천헌금 아니냐 라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답해야 되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하죠. 참고로 김연아, 박순자 이들도 여러 논란을 키운 바 있는데 생각보다 이슈가 커지진 않았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태영호 의원을 향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걸 누가 터뜨렸냐? 태영호 의원실에서 직원들을 계속 갈아치우는데 그만큼 폭탄이 앞으로 계속 터질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쭉 지켜볼 대목이고요. 쪼개기 후원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과거 울산시장 당시 김기현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던 7명에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쭉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가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정신 못 차리죠. 그러더니 미국은 대단하더라, 내 노래 배우도 놀랐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러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실패라면 검찰총장 인사참사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높았던 국격을 하루아침에 글로벌 호구 맛집으로 만든 게 누구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정부 출범 전후의 변화를 종이에 연필로 써보란 얘기까지 하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속도 더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제발? 그러면서 언론인들을 향해선 도어 스태핑 중단한 거 섭섭하지 않냐, 한마디로 출근길 문답인데 그때가 습관이 돼서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을 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자아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스태프들한테 당부해놨다, 심지어 언론인들이 지난 1년간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게 언론 콕콕 집어서 탄압했던 거 누굽니까? MBC 전용기 탑승 불허하고 여기저기 탄압을 하니까 언론 노조에서도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MBC 취재 거부를 해서 논란에 휩싸였고요. 이런 와중에 홍준표 시장은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 자유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유를 본인 유리하게 갖다 써먹고 있습니다. 참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민주당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를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죠. 이후로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 MBC, YTN 대놓고 저격하며 좌파 패널에 점령당했다, 그래서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서서 이거 보수 패널이 도망다니기 때문이다, 주제가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 내는 경우가 다반사고 공천 하나만 바라보고 굴종의 궤변을 하기 때문 아니냐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펜코에서조차 장예찬 무너지는 거 보고 싶다, 저 사람들 여당 아니냐, 순간 야당인 줄 알았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 탄압뿐만 아니라 노동 탄압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최근 분신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정부가 건폭이라고 매도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죽인 거다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결의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 존중 사회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